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수면제 처방, 수면 검사, 그리고 끝없는 추적 관찰. 환자는 매달 병원에 와서 돈을 내고 의사는 그저 약을 조금씩 바꿔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잠자는 자세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단 5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간단하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올해 78살이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수면의학과에서 보냈습니다. 어느새 진료 경력만 50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사람의 잠과 건강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환자의 병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가 무너지고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잠이야말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 한 알에 수천 원, 수면 무호흡 장비 한 대에 수백만 원. 그들은 환자가 계속 아프기를, 계속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심장병, 치매, 당뇨병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엎드려 주무시나요? 혹은 똑바로 눕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자세라고 믿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이런 흔한 수면 자세들이 심장을 압박하고 폐를 누르며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잘못된 수면 자세는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최대 2.8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12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엎드려 자면 흉곽이 압박받아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이때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엎드린 자세는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산소 포화도를 평균 8%에서 12%까지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서서히 손상되고 심장은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하며 결국 만성 피로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턱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처져 기도를 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수십 번에서 수백 번까지 호흡이 멈춥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 부족 신호를 받고 깨어나려 합니다. 비록 본인은 깬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어떨까요?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소화를 돕고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식도와 위 사이의 관략근이 느슨해집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식도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되어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특히 저녁을 늦게 드시거나 야식을 드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자면 새벽에 목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화되면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 심하면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목이 과도하게 굽으면 경추에 무리가 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베개 높이는 만성 두통과 어지럼증의 원인 중 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허리와 골반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고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요통과 좌골신경통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30% 이상이 다리를 뻗고 자는 습관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작은 베개를 가슴 옆에 두어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도록 유도해 보세요.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편하다면 머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기도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개는 목 뒤 공간을 딱 맞게 채울 정도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고 믿지만 이는 젊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이 약해져서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수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자세를 갑자기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물과 자세 변화가 함께 작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잘못된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자세가 정답일까요? 50년 임상 경험이 알려주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72살 정광수님이었습니다. 광수님은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는 것이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광수님은 갑자기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시 응급실 당직이었던 저는 광수님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광수님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5% 이상인데 이는 뇌세포가 손상되기 직전의 수치였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박동도 불규칙했습니다.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광수님의 부인께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아침마다 투통을 호소했고 낮에도 자꾸 졸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광수님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거부하셨답니다. 저는 광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냐고. 광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평생 엎드려 잤다고 그게 제일 편하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매일 밤 6시간씩 자면서 광수님의 몸은 산소 부족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했고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뛰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결국 심장이 비명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수님께 입원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수면 패턴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광수님이 평소대로 엎드려 주무셨습니다. 저는 밤중에 병실을 찾아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잠든 지 2시간 만에 88%로 떨어졌고 새벽 4시에는
83%까지 내려갔습니다. 광수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광수님께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린 채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자세였습니다. 광수님은 처음에 낯설어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자본 적이 없다며 불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 자세로 주무셔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광수님은 제가 알려드린 자세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니 94%였습니다. 새벽 4시에 다시 측정했을 때도 93%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숨소리도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광수님이 눈을 뜨셨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어떠셨냐고? 광수님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열해 만에 이렇게 푹 잔 건 처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숨이 편하고 머리도 맑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아침마다 머리가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광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봤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퇴원 후 광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로 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새 자세에 적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가끔 밤중에 무의식적으로 엎드리려 하셨지만 다리 사이에 베개가 그것을 막아줬습니다. 2달이 지나자 광수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낮에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부정맥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6개월 후 광수님은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아내와 산책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면 자세 하나가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비싼 약도 복잡한 수술도 아닌 단지 잠자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수님의 사례는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광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가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내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자꾸 새벽 2, 3시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몸 여기저기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내의 잠버릇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늘 높은 베개 2개를 겹쳐 베고 있었습니다. 목이 과도하게 꺾여 있었고 다리는 곧게 뻗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과도하게 젖혀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끔 코를 골기도 했는데 이것은 기도가 막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새벽 2시쯤 아내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깼냐고?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만 제가 시키는 대로 자보자고 말입니다. 아내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응해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높은 베개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목 뒤 공간을 딱 맞게 채울 수 있는 낮은 베개로 바꿨습니다. 아내는 불편하다고 투덜댔지만 저는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내를 오른쪽으로 눕히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게 했습니다. 허리와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아내는 이게 뭐냐며 어색해했지만 10분 정도 지나자 점차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코를 골지도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지만 아내는 깨지 않았습니다. 3시, 4시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요. 머리도 안 아프고 가슴도 안 답답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자세를 바꿨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그 자세로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호소하던 두통과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혈압도 안정되었고 만성 피로도 개선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은 약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제 아내뿐 아니라 모든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세가 좋은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누군가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지만 원리를 모르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단 하나의 황금 자세,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단 하나의 완벽한 수면 자세를 권합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린 채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왜 기적인지 4가지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장은 가슴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로 쏠리면서 주변 장기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어 이런 압박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자유롭게 박동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자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 박동이 평균 분당 5회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막습니다. 위는 우리 몸의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고 식도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식도보다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되어 중력이 자연스럽게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도 관략근이 약해지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오른쪽으로 자기 시작한 후 증상이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척추와 혈관을 보호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두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S 곡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척추 사이사이에는 디스크라는 물렁뼈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는 동안 수분을 흡수하며 회복됩니다. 하지만 척추가 비틀리거나 과도하게 펴지면 디스크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리 사이의 베개는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시켜 주어 척추에 가해지는 비틀림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또한 이 자세는 하지 정맥류를 예방합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면 정맥의 혈류가 정체되어 다리가 붓고 저립니다. 특히 노년층은 정맥 판막 기능이 약해져 있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정맥이 자연스럽게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로 자는 사람들은 다리 부종이 평균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넷째, 기도를 열어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혀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쏠리면서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또한 중력이 폐의 오른쪽 부분을 아래로 당기는데 오른쪽 폐가 왼쪽보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호흡 효율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보면 오른쪽으로 자는 사람들의 산소 포화도가 평균 3%에서 5%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무릎 사이에 끼워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제 환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사흘째부터 몸이 이 자세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는 자동으로 이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베개의 두께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 높이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약간 탄력이 있으면서도 너무 푹 꺼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소재가 적합하지만 없다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머리 베개의 높이도 조절해야 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코끝과 가슴 중앙이 일직선을 이루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처집니다.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거나 가족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도 병행하세요. 특히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누운 채로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번씩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복식 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5분간 배로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복식 호흡과 올바른 자세를 함께하면 잠드는 시간이 평균 20분에서 30분 단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큰 베개나 딱딱한 쿠션은 오히려 척추를 긴장시킵니다. 베개는 부드러우면서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푹신하면 지지력이 없고 너무 딱딱하면 압박감이 생깁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습관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수면제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수면제를 서서히 줄이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개의 높이와 위치를 더욱 세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자세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무리하게 참다가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일주일은 오른쪽으로 눕는 것만 연습하세요. 그 다음 일주일은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을 추가하세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 자세의 과학적 원리와 실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면의 질을 진정으로 높이려면 자세와 함께 실천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는 기초이고 그 위에 올바른 생활 습관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벽한 수면이 완성됩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3가지 핵심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저녁을 늦게 드십니다. 8시, 9시에 식사하시고 10시에 주무시려 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가 소화를 위해 위산을 분비하고
이것이 완전히 소화되려면 최소 3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8시에 먹었다면 11시는 되어야 눕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 권고는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6시 반까지 마치세요. 그리고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은 괜찮지만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예일 의대의 2023년 연구를 보면 잠들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62% 더 높았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도 73%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한 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도암과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만약 저녁에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수면을 유도하고 우유의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양은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위가 무거우면 아무리 올바른 자세로 자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수면의 적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낮이라고 판단하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햇빛과 파장이 비슷해서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 55%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 권고는 명확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가능하면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꼭 침실에 둬야 한다면 최소한 팔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 말입니다. 전자책도 안 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가벼운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는 것이 최고의 수면 준비입니다. 독서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면서도 동시에 편안함을 주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고 책을 읽기 시작한 분들은 평균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패턴을 학습하여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고 모레는 9시에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생체 시계가 약해져 있어 이런 불규칙이 치명적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70세 이상 노인은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침대에 눕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이 시간을 지키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10시인데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누워 계세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절대 다시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지 마세요.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자동화됩니다. 알람 없이도 아침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수면의 완성입니다. 낮잠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점심 후 한두 시간씩 주무십니다. 이것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최대 20분에서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깨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습관, 즉 일찍 저녁 먹기, 전자기기 멀리하기,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를 올바른 수면 자세와 함께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들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참고 실천해 보세요. 그 후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 자세와 함께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평생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수면의 본질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잘못된 수면 자세와 단 하나의 황금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엎드려 자기, 똑바로 눕기, 왼쪽으로 눕기, 높은 베개 사용하기,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이 5가지는 특히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작은 베개를 다리 사이에 두는 이 간단한 방법이야말로 심장과 폐, 척추, 위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기적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일찍 저녁 먹기, 전자기기 멀리하기,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라는 세 가지 습관을 더하면 완벽한 수면 환경이 완성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와 제 아내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되살리는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좋은 잠을 자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루가 즐겁고 그 하루가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잠을 자면 아침이 고통스럽고 하루가 무너지며 결국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정광수님을 기억하시나요? 평생 엎드려 자다가 응급실에 실려왔던 그분 말입니다.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10해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개를 낮추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웠을 뿐인데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면의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병원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제 한 알에 수천 원, 수면 검사 한 번에 수십만 원. 그들은 환자가 계속 아프기를, 계속 병원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작은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세요. 저녁은 6시 반까지 마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세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5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첨단 장비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세, 먹는 시간, 전자기기 사용, 수면 시간. 이 4가지만 바꿔도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되찾습니다. 저는 지금 78살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산책을 나가며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 이야기를 전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올바른 수면 습관 덕분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매일 밤 10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잠듭니다.
저녁은 6시 반까지 마치고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고 가족의 얼굴을 환하게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제 인생은 충분합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를 보며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제가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면이 곧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적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